네. 그리고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확인하는 두 번째 example. example 번호로는 4번인데 자, K를 0부터 N까지의 정수를 생각을 해서요. PK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할게요. 자, P0는 P0는 이 식에 의하면 이 다항식을 P0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P1은 얘를 P1이라고 부르겠다. 되겠죠? 자, 그렇게 맨 마지막에 PN은 XN 딱 하나만 있는 다항식. 다항식 모두 N 플러스 1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자, 이 N 플러스 1개의 다항식들의 모임을 생각을 해서 다항식들 다 모아두면은 벡터 공간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 전부 다 차수가 그 n차 다항식이니까 n차 이하의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PNF예요. 개수가 F이고 차수가 n 이하인 다항식들을 전체를 모아둔 집합이자 벡터 공간. 자, 이 벡터 공간 안에서 여기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했던 요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개수 A0부터 AN을 찾아볼 텐데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0000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은 다항식들인데 오른쪽도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 0이 아니라 0 다항식을 의미하는 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다항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의 개수가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상수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만 나타나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상수항의 개수는 A0. 그것이 오른쪽 상수항 0이랑 같아져야 되고 자, 왼쪽에서 1차 항의 개수는 얘하고 얘에서만 나타나겠죠? A0, A1이 되겠어요. 이것이 오른쪽 영다항식을 생각하니까 영다항식도 1차의 개수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A0가 0, A0 플러스 A1도 0, A0 더하기 A1 더하기 A2도 0 그런 걸로 써지겠죠. 여러분들이 쭉 다항식들을 써보고 정리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자,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식의 솔루션은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당연히 A0 0이라고 그랬고 0이니까 A1도 더해서 0이니까 A1도 0일 거고 다시 두 번째 그 다음 거 넘어가면 다시 A2도 0일 거고 그래서 트리비얼한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를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항식들은 1차
독립이다. 됐어요. 네, 그 1차 독립, 1차 종속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집합을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한 집합이 독립이면 다른 집합이 독립이다. 혹은 한 집합이 종속이면 다른 집합이 종속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죠. 자, 벡터 공간을 하나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S1보다는 S2가 더 크다. 포함한다. S1을 포함한다. 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다른 하나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상황에서 S2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면 그 얘기는 S2에 있는 벡터들을 1차 결합을 해서 0벡터가 되게 만들 수 있는데 난 트리비얼한 방식으로 거꾸로 한 것 같다. 그죠? S1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인데 0벡터를 이제 표현을 한 1차 결합 중에서 난 트리비얼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S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S2에 있으니까 그 난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S2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기도 하죠.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이 S1에 있어요. 근데 S1보다 S2가 더 크니까 이러한 벡터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은 S2에도 있겠죠. 따라서 S1이 디펜던트 하면 S2 더 커다란 건 당연히 디펜던트예요. 자,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S2가 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즉 인디펜던트 하면 S1이 디펜던트 하지 않다. 즉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얘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S1 작은 집합이 디펜던트 하면 그거보다 큰 거는 무조건 디펜던트. 자, 이걸 대우 명제로 생각을 해보면 콜러러리 따름 정리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하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S2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그거보다 작은 녀석은 확실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결국 요 세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용어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건데 여기 있는 얘기를 이제 그 처음 가졌던 질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벡터들의 스패닝 셋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S보다 더 작은 진부분 집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S가 디펜던트 한지를 확인하면 된다. 디펜던트 하면 위해가 가능하고 인디펜던트 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S가 그 어떤 스패닝 셋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결국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이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느냐, 혹은 세 번째 질문은 그 S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자, U1부터 U4 이러한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S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non-trivial representation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때 U3를 다른 U1부터 그 U2, U4를 가지고
1차 결합으로 지금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S에 있는 벡터들이 다 필요하진 않고 U3는 필요 없다. 즉 원래 그 4개의 벡터들로 1차 결합으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벡터가 있다면 U3 대신에 이 녀석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거는 U1, U2, U4만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래서 U3 대신에 이 1차 결합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U1, U2, U4로 정리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나면 U1하고 U2하고 U4만을 가지고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라서 그 S의 부분 집합으로서 U3를 제외한 나머지로 구성된 그러한 집합 S'을 생각을 해보면 S에 의해서 생성된 벡터 공간이나 S'에 의해서 생성된 벡터 공간이 동일하다. 그래서 같은 스팬을 갖는다. 이거죠? 얘랑 같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집합을 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구체적인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S가 linearly dependent 하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S에 있는 벡터가 S에 있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고 따라서 이 V는 지금 U3와 같이 스패닝 셋을 만들 때는 굳이 V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에서부터 V를 제거시켜도 여전히 같은 스패닝 셋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V가 아닌 나머지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증명을 하면서 S 프라임으로 S 빼기 V를 생각을 하면 된다. 이제 V를 제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지금 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러한 세 가지 프로퍼티가 다 동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가졌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을 해보면 자 어떠한 그 집합은 S보다 더 작은 집합이면서 스팬한 것이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S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S는 어떠한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프로퍼티의 부정이죠. 자, 세 가지 프로퍼티가 다 동치니까 이것과 동치는 각각의 부정과 동치인데 맨 아래에 있는 거의 부정을 생각을 해보면 S가 뭐죠?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자, 그래서 linearly dependent 하면 더 작게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스패닝은 똑같게 하면서 linearly independent 하면 더 이상 작게 못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세 가지 프로퍼티가 동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CRM 1.7을 얻는데 그 CRM 1.7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상황이 얘랑 많이 유사해요. 그 관점만 조금 다를 뿐이고.
자, 다음과 같은 좀 특별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벡터 공간을 하나 생각하고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S라고 하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 벡터를 하나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S 자체는 linearly independent.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뭐냐면 S하고 V를 합한 합집합이 linearly dependent가 될까, independent가 될까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치 명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S 자체는 linearly independent한데 V를 더 추가해서 dependent 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independent, dependent의 그런 성질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면 이런 상태에서는 V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S에 있는 것들은 다 독립적으로 다 있는데, 즉 S에 있는 그 벡터들을 더 줄여서 전체를 스팬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S가 스팬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즉 S에 있는 벡터들이 하나하나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V를 더 합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V가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이래야지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시어럼 1.7이에요. 네, 그래서 조건은 앞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합집합이 linearly dependent 할 필요 충분 조건은 V가 S의 스팬에 들어간다. 네, 이제 이거를 지워도 될 것 같죠? 동치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양쪽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향부터 확인을 하죠. 즉 합집합이 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네요. 자, linearly dependent 하니까 there exists such that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 있는 벡터는 다 다르면서 다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A1, U1, AK, UK 1차 결합이 0이 되긴 하지만 난 트리비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디펜던트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그 조건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닐 텐데, 만일에 여기에 0이 있다면, 0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UK를 제외시켜요. 제외시키면 이 조건이 아니라 그런 벡터들을 제외시키면, 즉 여기 있는 개수들이 0이 아닌 것들만 남겨두는 거겠어요. 그러면
A1도 0이 아니고 A2도 0이 아니고 AK도 0이 안 되게 모두 0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스칼라가 있겠죠? 그러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과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정의 자체의 조건보다는 이제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로 하죠. 여기서는. 네. 그러면 자, 근데 지금 조건이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지금 U1부터 UK 의 1차 결합으로 영벡터를 표현을 했는데 U1부터 UK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 다른 거니까 딱 하나가 되겠죠. 하나는 반드시 V가 돼야 되겠어요. U1부터 UK 중에 하나는 V랑 같아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U1도 V가 아니고 U2도 V가 아니고 UK도 V가 아니라면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S에 있는 벡터들이죠.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영벡터를 표현했는데 난트리비얼하게 표현을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쓰면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벡터 중에 하나는 V랑 동일해야 된다. 자, U1일지 U2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V랑 같은 거니까 그 하나의 이름을 그냥 U1이라고 해도 큰 문제 없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V가 있을 테니까 그 U1을 이제 V라고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은 이 식에서 U1 대신 이제 V로 바꿨으면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A1부터 AK를 전부 다 0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정했으니까 앞에 있는 여기 A1도 0이 아닐 거고 따라서 양쪽에다가 이거에 여건을 곱해주면 스칼라의 여건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V가 U2부터 UK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지금 U1부터 UK는 전부 다 다른 거고 U2부터 UK의 1차 결합 표현되어 있는 여기 있는 집합 그 벡터들은 S에 다 속하겠죠? 처음에는 S하고 V 합집합에 속했지만 딱 그 중에 하나만 V랑 같을 거고 나머지는 V랑 다를 테니까 U2부터 UK는 S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에요. 지금 오른쪽이. 그래서 V가 여기에 속하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역을 생각을 해보죠. 자, V가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S에 있는 벡터들이 몇 개가 있어서 U1부터 UK가 있고 그리고 스칼라가 있어서 V를
이런 것들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할 때 지금 여기서 U1부터 UK가 이제 같은 게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데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은 걸 전부 다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U1부터 UK는 전부 다 다르도록 우리가 잡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자, V라는 벡터와 U1부터 UK라는 이 벡터들 다 생각해 보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U1부터 UK는 S에 있고 그리고 다 다른 건데 V는 S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U1부터 UK 그리고 V까지 합쳐도 다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에 개수들이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0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0은 아닌 거니까 non-trivial representation이죠. 0벡터에. 따라서 S하고 V를 합친 이 집합에 있는 합집합에 포함된 벡터들의 non-trivial representation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linearly dependent 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동치명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theorem 1.7을 나중에 우리가 종종 이용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5절에서는 그 스패닝 하는 셋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더 줄일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으로부터 생성되는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그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베이시스다, 우리말로 기저라는 표현을 쓸 텐데 기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했던 질문 그리고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S의 그 스패닝 셋이 W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S보다 더 작은 집합이면서 여전히 W를 생성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에 S가 그러한 진부분 집합이 없으면 W를 동일하게 생성을 하지만 진부분 집합이 없으면 앞에서 우리가 5절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것과 뭐가 동치라는 얘기예요? S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과 동치죠. 인디펜던트 하면 더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한 것이 가장 작은, 내가 원하는 같은 스패닝 그 서브스페이스를 갖는 가장 작은 건데,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성질은 단순히 이러한 성질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좋은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를 이제 생성을 하면서 generating을 하면서 그 자체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generating을 하니까 지금 말로만 하니까 조금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S로부터 만들어진 스패닝 셋이 W예요. W는 서브스페이스고
자, 이때 S에 혹시 불필요한 스패닝 할 때 불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S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스패닝을 했을 때 W가 되는 그런 진부분 집합은 없다라고 한다면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는 걸 보장을 하는데, 자, 만일에 이렇게 되고 S가 인디펜던트 하다면 다음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니까 W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S에 있는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표시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 only one way로, 유니크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V가 W 상에 있으면 there exists unique, S를 그냥 유한집합을 생각하죠. 쓰기 좀 간편하게. 자, V를 U1부터 Un의 1차 결합으로 표시는 할 수 있는데,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표현할 수 있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제너레이팅을 하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그러한 집합이 여러 가지로 좋은 성질을 가진 집합인데, 물론 이 얘기는 나중에 오늘 아마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러한 집합이 굉장히 유용한 집합이고 좋은 성질을 가진 집합이라서 그런 집합에다가 이름을 붙이겠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을 주어진 벡터 공간 W의 베이시스라고 부르겠어요. 자, W가 아니라 이제 V라고 쓴다면 V라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다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이 베타라고 보통 이제 베이시스를 표시하는 기호를 베타라고 보통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집합이에요. 벡터들의 집합. 자, 언제 베타를 베이시스라고 부르냐면 베타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첫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베타 자체는 베타에 있는 벡터들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각각 독립적이면서, 두 번째 베타가 V를 생성을 할 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거를 베타 입장에서 다시 기호로 나타내 보면,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하나 있을 때 이 베타를 기저라고 부르는 거는 V라는 벡터 공간의 기저예요. 벡터 공간마다 기저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말의 정의는, 데피니션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첫 번째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여기 있는 벡터들은 다 하나하나 쓸모 없는 게 없다. 다 쓸모 있다.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베타에 있는 벡터들을 1차 결합을 했을 때 전체 V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조건. 밑에 조건이 generating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generate. 자, 그리고 베타가 지금 베이시스인 경우에는 앞에서 뭐 1차 독립, 1차 종소, 그다음에 선형 결합, 뭐 1차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타가 베이시스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기저다. 기저를 구성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어요. 영어 표현의 form or basis. 베이시스, 기저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그 기저의 예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용어를 새로 도입을 했으니까. 자, 그 공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패닝 셋은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둔 거죠. 왜냐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한 벡터들 1차 결합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기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공집합의 스패닝 셋은 제로 벡터 스페이스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집합은 1차 독립이에요, 1차 정속이에요? 앞에서 공집합은 무조건 1차 독립이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제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집합이 베이시스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죠. 그죠? 생성을 하고 인디펜던트하고.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집합이 제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의 정의가 이거니까. 그래서 0벡터 하나만을 가진 벡터 스페이스, 제로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 중에 하나는 엠프티 셋이 공집합이 기저가 돼요. 물론 여기서는 공집합 말고는 없겠죠. 자, 또 다른 얘기를 생각을 해보죠. FN. FN이 어떤 벡터 공간이죠? 여기에 있는 벡터들은 무엇을 벡터라고 불렀어요? 성분이 n개인 n튜플들이 하나하나가 벡터예요. 그죠? 자, 거기 있는 그 벡터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좀 특별한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E1은 뭐냐면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 E2, 두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자, 이런 식으로 E1부터 EN까지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 이 n개의 벡터를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n개의 벡터들의 모임은 1차 독립일까요? 1차 종속일까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A1, A2, AN은 뭐밖에 없어요? 0, 0, 0, 0, 0밖에 없죠. 따라서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리고 F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S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FN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A1, AN이라고 쓴다면 이 벡터를 E1부터 EN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 것 같죠? 어떻게? 여기가 A1이니까 E1에다가 A1을 곱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이 A1, 000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벡터가. 네, 두 번째는 A2, E2 이런 식으로 하면 그 1차 결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F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FN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집합이. 그래서 이 집합은 FN의 베이시스가 되더라. 자, 이 베이시스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는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녀석은 FN이라는 벡터 공간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는 다른 베이시스하고 구분해서 표준 기저다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어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래서 여기다가 더라는 붙였어요. 얘는 좀 특별한 녀석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죠. FN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제 이러한 집합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FN의 베이시스는 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FN하고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행렬들의 벡터 공간. n by n 행렬들 다 모아둔 벡터 공간이죠. 여기. 자, 이거는 숫자들을 가로, 세로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늘어놓은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숫자들 쭉 나열했다라는 입장에서는 FN이나 뭐 정확하게는 얘나 여기에 이제 F의 그 숫자들이 M 곱하기 N개가 쭉 늘어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줄로 늘어놓은 쪽이 이쪽이고 그러니까 얘나 늘어놓는 모양만 조금 바꿀 뿐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동형이다 혹은 아이소모픽이다라는 말을 쓸 텐데 자, 지금은 뭐 이 말을 모르더라도 일단 생긴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떠올리고 두 개는 결과적으로 뭐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FN에서 이러한 그 벡터들을 생각하면 베이시스가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행렬들의 벡터 공간에서는 이것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뭘 생각을 하면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각각의 성분이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러한 행렬들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by3다 라고 한다면 1, 0, 0, 0, 0, 0 이 행렬 하나 그 다음에 0, 1, 0, 0, 0, 0 그 다음에 0, 0, 1, 0,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모두 6개를 모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을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IJ라고 하는 이제 기호를 도입을 할게요. 이 IJ는 n by n 행렬 중에서 i번째 행, j번째 컬럼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행렬을 이 IJ라고 쓰도록 하겠어요. 디노트라는 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i번째 행, j번째 컬럼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런 행렬을 이 IJ라고 부르면 지금 위에와 비슷하게 이 IJ를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모두 m 곱하기 n개의 행렬의 모임이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위에서와 동일한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또 다른 벡터 공간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PNF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찾기로 하네요. 자, n차 이하의 다항식들을 이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자체는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n차 이하의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꼴이죠. 자, 그래서 상수다항식 1차 항 하나만 있는 다항식 2차 항 하나만 있는 다항식 n차 항 하나만 있는 다항식 개수는 물론 전부 1이고요. 자,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집합의 1차 결합을 하면은
n차 이하의, 즉 여기에 있는 임의의 다항식을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S라고 한다면 S가 지금 우리의 관심인 PNF를 생성을 해요. 자, 그런데 S에 있는 벡터들은 1차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이 녀석을 1차 결합을 해서 0벡터, 즉 0다항식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트리비얼하지 않은, 난 트리비얼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뭐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자, 1차 결합이 0다항식이 됐다면 앞에 있는 개수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즉 트리비얼한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1차 독립이 돼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베이시스도 마찬가지로 FN과 비슷하게 PN 오브 F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러한 베이시스를 생각할 거라서 PNF의 표준 기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죠. 자, 이그젬플 5, 지금 시간이 1분. 자, 답만 얘기를 하고, 자, P 이거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해야 돼서, 자, 여기에 있는 그 벡터 공간은 모든 다항식들 다 모아둔 거예요.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임의의 차수 다항식들을. 자, 그럴 때는 그 무한집합이, 이러한 무한집합이 베이시스가 돼요. 자, 그 얘기는 그 온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